그 아사히 신문이라고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일본 신문 중에서는 그래도 양심적인 글이 좀 많이 실린다고 하는 그런 진보 신문입니다. 여기에 지난 일요일 날 이런 제목의 사설이 떴습니다. 한일 관계 현금화 회피가 급선무다. 이런 제목의 사설이 실렸었는데요. 제가 이 제목에서 가장 그 눈에 띄었던 것은 현금화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 현금화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지난 2018년 강제징용 관련 우리 대법원이 판결 이후에 많이 나오는 겁니다. 즉 현금화를 하면 큰일 난다는 건데요. 아사히 신문 내용을 조금 더 이게 들여다보면 현금화가 실행되면 회복 곤란한 사태로 발전하니까 그렇게 안 되도록 한국 정부가 노력해야 된다 하는 게 요지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그런데 이제 과연 그게 맞는지 저는 이제 계속 현금화라는 단어를 보면서 계속 의문을 갖고 있었는데요. 교수님과 함께 문답형으로 이게 과연 현금화가 그렇게 위험한 것인지 그렇게 네. 큰 일인지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우선 현금화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거는 대법원 판결에서는 그러니까 일본 제철에 대해서 위자료를 내라. 네, 이렇게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러나 일본 쪽에서는 위자료를 낼 생각이 없기 때문에 당시는 신일본 주금이라고 했고요. 그렇게 지금 그 화면에 나와 있는데 현재는 일본 제철이죠. 일본 제철이 여기에 포스코하고 함께 만든 회사가 있습니다. 예, 그 회사의 주식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 주식을 사실 압류하여서 그것을 팔아서 현금화한다. 예. 그렇게 해서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한다. 이것입니다. 음, 네, 그러니까 이제 일본 기업들이 배상 명령을 따르지 않으니까 그들이 이제 한국 내에 가지고 있는 자산을 처분을 해서 그렇죠. 강제로 이렇게 배상을 시키는 거죠. 그런 일종의. 이야기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아까 뭐 잠깐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안에 있는 그들의 재산이라고 하면 바로 주식입니까? 예, 기타 여러 가지 찾았지만 예. 그거밖에 재정적으로 없다라는 음. 결론이 난 거죠. 아하. 그래서 벌써 압류는 되어 있고요. 예. 현금화에 수순만 밟으면 되는 것입니다. 음. 네, 예. 그래서 일본 언론이나 이제 정치인들이 자꾸 그 한국에서 이 현금화를 해버리면 양국 관계가 심각해진다, 뭐 파탄이 난다 이렇게 위협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단순한 판결이라면 몰라도 자신들한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는 건 참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겠죠. 근데 현금화를 하면 도대체 어떻게 보복을 하겠다는 겁니까, 이 사람? 보복을 한다라는 이야기는 계속 나오는데요. 네. 네, 그러나 사실 일본 제철 자체가 보복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음. 네, 이것은 개인하고 기업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사실 일본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다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그렇죠. 예, 않습니까? 예. 네, 이상하게 일본 정부가 개입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음. 불거졌고요. 예. 그래서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부분은 사실 금액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한 사람당 한국 음. 돈으로 1억 원이기 때문에 음. 이거는 일본 제철의 재산이나 일본 정부의 재정적인 능력으로 볼 때 네. 아무것도 아닙니다. 1억 네, 원이라고요? 1인당. 1인당. 근데 지금 4명의 소송에 대한 예. 것이니까 4억 원 정도. 이게 음. 사실 진짜 아무것도 아닌 돈입니다. 음. 문제는 그렇게 해서 법적으로 일본이 이 범죄를 일으켰다라는 것을 예. 사실상 이게 막 그런 판결이 났고 일제 간점기에 음. 이게 기업에 의한 범죄라는 결론이었던 거죠. 음. 그러니까 배상금을 내라. 음. 그 위자료. 그러니까 그런 걸 라는 거. 인정하기가 싫은 예, 거지요. 바로 문제는 법적인 부분을 음. 인정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고요. 예. 네, 지금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그러나 일단 그런 식으로 현금화까지 돼가지고 피해자들에게 위자료가 지급되면 하나의 선례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결국은
일본 측의 범죄라는 것을 어쨌든 간에 인정하는 결과가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예. 네, 그뭐 일본 측에서 막지 못했다 그렇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교수님 생각에도 특별히 일본 정부에서 어떻게 한국에 대해서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다라는 그런 말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본 정부는 사실상 2019년 7월에 예. 견제 포복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수출 규제. 예. 그게 이 간제 지원 문제 판결에 대한 포복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하고 비슷한 것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당시에도 우리 언론도 심지어 그랬었는데 우리가 이대로 버티다가는 한일 관계에 있어서 큰일이 난다, 파탄이 난다. 지금하고 똑같은 수준이거든요. 네네. 예, 그런 수준이거든요. 예, 그랬지만 결국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무 일도 없지 않았습니까? 네, 오히려 일본 측에 예, 반도체 업체가 피해를 많이 입었고요. 그랬죠. 예. 그리고 한국의 불매 운동으로 일본에 그때부터 안 가기 시작해가지고 예, 일본의 홋카이도라든가 큐슈 쪽에 여행업이 굉장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예. 오히려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똑같은 것을 한다 하더라도 효과가 없을 뿐만이 아니라 일본의 예. 비행하 가를 일본 측에서 의료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그게 또 크거든요. 음, 네. 그렇죠. 그래도 하지 말라 하면 한일 관계가 파탄이 난다. 그렇게 코브를 치고 있죠. 그리고 이쪽에서도 거기에 돈조하는 사람들이 좀 있고요. 맞습니다. 네네. 예. 그리고요, 그 아사히 신문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임기 말까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국회의석의 3분의 2를 점하고 있는 현재 여당은 정권이 바뀌고 나서 만약 강제징용 문제에서 한일 양 정부가 합의를 하게 되면 관련 법 정비와 예산 조치가 수반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를 거부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이 신문이 일본도 완고한 자세를 고쳐야 한다라고 하기는 했는데 아무리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것이다라고 해도 이건 거의 내정 간섭 아닐까요? 완전 그렇죠. 예. 그리고 상당히 화가 나는 글을 아무리 아사히라고 해도 썼네요. 저는 누가 썼어요? 이번에 지금 아사히 신문 좀 다시 봤습니다. 아니 예. 이게 사설이라서 사설이라서 사람의 이름은 예, 그렇습니다. 없을 수가 있네요. 그런데 예. 사설이라고 하면 아사히 신문의 의견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우리 국회의 결정을 이래라 저래라 예.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것은 주권 국간에 대한 굉장한 모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그런 글을 아니 그냥 실었네요. 한일 관계를 위해서 더욱 힘써줬으면 좋겠다라고 네, 하는 네. 정도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그렇죠. 구체적으로 정권이 바뀌고 나서 그 정부가 합의를 하면 관련 법 정비와 예산 조치가 수반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을 거부하면 안 된다. 세상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예. 일본의 국회는 아닙니다. 여기는 좀 그러게 말입니다. 예. 주권을 그런 식으로 무시한다라는 것은 아사히라는 신문 자체가 또 아직 식민지 근성라는 것을 갖고 있다. 그렇게 예. 볼 수밖에 없어가지고요. 오히려 이런 데는 강하게 항의를 해야 돼요. 이쪽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아무도 항의할 것 같지 않아서 제가 기자님이 이걸 잘- 가져왔습니다. 예. 우리가 항의하도록 그렇게 음. 만드셨습니다. 예. 네. 사실 제가 이걸 갖고 온 이유는 사실 법원에서 판결을 내렸으면 그것을 제대로 그대로 집행을 하는 게 민주주의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것이 또 주권 행위이고요. 네. 근데 이제 이전처럼 또 뭐 사법부하고 그 재판부, 행정부가 또 뭐 재판 결과를 놓고서는 뭐 거래를 한다든지 또 우물쭈물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아마 국민들이 심판을 하게 되지 않을까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일본이 그런 거래를 하는 국가이거든요. 네, 거의 행정부의 위기를 그러니까 달아가는 자기들이 그렇게 해왔으니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그렇게 해달라는 얘기 해라.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삼권 분립이 제대로 안 되는 나라가 바로 일본이다.
할 수밖에 없고요. 행정부가 상당히 강한 게 일본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뭐 일본이 중국이나 그쪽하고 좀 비슷한 체제 결과적으로 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알았습니다.